1957년 태어난 분들에게 있어 늙어간다는 일은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슬픈 일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고단해지는 것이죠. 아무도 몸이 아픈 채로 100회 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57년 태어난 분들이 89에서 94 무렵까지 살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회까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애매한 기분을 지닌 채로 80살 언저리까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기운이 점점 시들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6해가 지나 60즈음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해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7가지 몸과 마음 돌봄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 덕분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너른 시간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10몇 분 정도 손뼉을 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에서 있었던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고 오래 산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 지휘자들이고 둘째가 피아노 연주자들이라 하더군요. 손을 바르게 쓰는 분들이 더 몸을 잘 유지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손을 바르게 쓰는 활동에는 단순히 손뼉 치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손뼉은 우리가 가장 쉽게 또 언제든 할 수 있는 동작이니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미소 건강 박수협회라는 곳의 창시자로 소개되는 분 이야기를 보면 손뼉을 치는 행위가 손바닥끼리 서로 마찰되고 진동하며 일종의 주무름 효과를 만들어 우리 몸 여러 근육의 흐름과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의 균형까지 돕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손뼉에도 여러 방법이 있어서 조금 더 알고 손뼉을 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갈래 손뼉 치는 법을 알아두시고 일상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손뼉이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맞부딪히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멋진 노래를 듣거나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크게 쳐보세요. 다른 사람이 치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게 손뼉을 치다 보면 신기하게도 곁에 있는 분들도 따라 치게 되더군요. 이렇게 명랑하고 씩씩하게 손뼉을 치는 태도가 내 안의 자신감을 북돋우는 데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손바닥만을 살짝 뒤로 기울여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부분보다는 손바닥의 중앙 쪽이 부딪히도록 하면서 박수 소리를 만드는데 이건 소화가 약하다거나 콩팥 쪽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박수를 치면 엄마가 어릴 적 아이 배가 아플 때 배를 쓰다듬어 달래던 것 같은 온기 효과를 손을 통해 몸에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의 두 번째 마디들끼리 조금 맞부딪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아픈 분들에게 좋다 하더군요.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 안쪽, 특히 두 번째 마디 사이를 서로 밀어내듯이 치면 머리와 어깨가 굳어있던 데에 약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손바닥을 공 모양으로 살짝 둥글게 만들어서 손바닥 가장자리나 손바닥 반대쪽 등을 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통해 온몸의 균형을 돕는다고도 하죠. 가끔 관절이나 허리 주변 근육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응용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아래쪽으로 치는 법도 있는데 이 부분이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배뇨 관련으로 거북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좋다 합니다. 다만 손바닥 아래쪽으로 치는 박수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너무 오래 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으니 몸 상태를 살펴보며 적절히 시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 전체를 균등하게 맞부딪히는 법도 있습니다. 손바닥이 척추와도 이어져 있어 뭉친 근육이나 자잘한 통증, 기운 떨어짐 같은 것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손뼉을 치는 행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제법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곤 합니다. 저도 때때로 기운이 떨어질 때 박수를 치면서 간단한 손뼉이 이렇게 기운을 끌어올려주는구나 라고 체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나누고 싶은 게 가슴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숨. 그러니까 배를 쓰지 않고 윗가슴만 써서 숨을 들이쉬는 잘못된 습관이 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는 배로 숨쉬지만
나이를 먹어가거나 몸을 자주 쓰지 않고 가만 앉아 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윗가슴만 들썩이는 호흡으로 굳어지게 되죠. 이러면 심장이 자꾸 압박받아 돌림길,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내장기관도 잘 움직이지 못해서 소화나 흡수 같은 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숨을 얕게 쉬면 몸속으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니 살짝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배를 내밀고 들이는 복식 호흡으로 돌아가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심장과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며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한답니다.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가슴 호흡에 익숙하다 보니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곧게 앉거나 서서 허리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준 뒤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됩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코나 입으로 길게 내뱉는 과정을 반복해보세요. 마음속으로 10가지 수를 세면서 천천히 호흡을 내뱉어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가 부풀어 오를 때 가슴은 되도록 크게 들썩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가슴이 막달아 들썩이면 복식 호흡이 아니라 가슴 호흡이 되니까요. 아주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고 하셔도 좋고 조용한 상태에서 호흡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살짝 자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게 자라는 말이 아니라 엷은 안팎의 짧은 잠을 제안드립니다. 낮에 짧게 눈을 감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 졸림을 견디지 못해 하품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걸 억지로 버티다 보면 오후 내내 집중력이 곤두박질치고 몸이 쉬려고 보내는 신호를 거부한 탓에 더 피곤이 쌓이기 쉽죠. 엷은 남짓 짧게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보면 오후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낮잠은 밤잠에 방해되지도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긴장을 완화해주고 활력을 되살려줘서 밤에 오히려 잠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더군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10분 정도 잠든 사람들이 20분 넘게 잔 사람들보다 일어난 직후 인지력 측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신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 버려서 깨어나기 어려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오히려 더 지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손전화나 자명종을 10분 정도로 맞춰두고 잠깐 눈을 붙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뿐해질 겁니다. 이어서 머리를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누르는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흐릿해질 때 무의식적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거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곤 하죠. 이게 다 몸 어딘가의 흐름, 혈액순환이나 기운 흐름을 건드려주는 동작이라 조금이라도 개운해지기 때문인데요. 머리를 지압하거나 주무르면 머리 주위의 돌림길이 좀 더 좋아지고 그에 따라 산소나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됩니다. 눈이 침침할 때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시거나 뒷머리 아래쪽을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아, 여길 누르니 시원하네 하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주 두통을 겪는 분이라면 이 손길이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겠지만 머리 주변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압해주면 그만큼 통증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꾸준히 머리를 눌러주면서 두통을 예방하고 혹시 시작된 통증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백회, 풍지, 태양 같은 부위를 눌러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백회는 머리 꼭대기 한가운데쯤이고 풍지는 뒤통수 아래쪽 양옆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태양은 눈썹과 눈가 사이, 살짝 들어간 곳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를 꾹꾹 지그시 누르면서 열을 셀 정도로 시간을 주시면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어서 하루에 10몇 번쯤 활짝 웃어보자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도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웃음에는 정말 수많은 이점이 있는데 몸과 마음 모두를 환하게 해주는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이 좋아 보인다는 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쁜 구석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잔뜩 바르거나 뭔가 애써 꾸미지 않아도 밝게 웃는 사람의 모습만큼 호감 가고 보기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심지어 기분이 울적할 때라도 억지로라도 씩 웃어보면 마음 상태가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웃음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빈정대는 웃음이라면 주고받는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흐르겠죠. 하지만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남에게도 호감을 주는 따뜻한 미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입을 옆으로 쭉 당기고 스마일처럼 입모양을 만들어 보거나 김치, 살랑 이런 말을 해보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연습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큰 소리로 하하하 하고 마음껏 웃는 것도 정신건강과 몸의 긴장 해소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런 웃음은 소리 자체에서 터져나오는 긍정의 기운이 있어서 웃고 나면 등에서부터 목덜미, 얼굴에 이르기까지 굳었던 근육이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부부 이야기를 조금 꺼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부부 셋 중 하나 정도는 하루 평균 한마디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남성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하고 여성들은 서로 말투나 방법이 달라서라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대화를 잘 나누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노력하기 때문이죠. 가령 아내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과정부터 말하고 싶어 하고 남편은 결론부터 빨리 듣고 싶어 하는데 서로 그걸 알면 훨씬 덜 싸우게 됩니다. 게다가 말하는 시간을 일부러 정해놓기도 합니다. 아침에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스무분은 꼭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는 식으로 약속하는 거죠. 한적한 찻집을 찾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부부간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겁니다. 사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야 알죠.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말 안 해도 통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오해가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부끼리뿐만이 아니고 오랜 친구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열몇 분만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말문을 열어보면 쌓인 응어리나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어 그래, 일단 이야기해보자 하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 눈빛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열몇 분이라도 하늘을 바라보자는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많은 선물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이 어떤 빛으로 시작되는지 알 수 있고 점심때 잠깐 바깥에 나가 눈을 들면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고층 빌딩이 빼곡한 도시에 산다고 해도 위를 올려다보면 어딘가에 하늘이 보이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갈 때도 땅만 보는 경우가 많고 건물 틈을 지날 때도 고개를 들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저 앞에 놓인 일이나 손전화속 화면에만 시선을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잠깐이라도 바라보면 꼭 저 끝없는 높이와 넓이를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고 있던 고민이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막히고 답답했던 마음에 통풍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여행을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국 땅의 하늘빛이 달라서 더 큰 해방감을 느꼈다거나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생겨서 좋았다고도 합니다. 높은 하늘을 보면 뭔가 넓은 가능성이 느껴져요. 파란 하늘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밝게 트이는 느낌도 있고요.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가끔씩 머리를 들어 올려 하늘을 보면 그래, 세상은 여전히 넓고 내가 고민하는 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60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었더라도 손뼉 치기, 올바른 배로 숨 쉬기, 짧은 낮잠, 머리 지압, 웃기, 진솔한 대화, 하늘 바라보기라는 7가지 자잘한 습관을 조금씩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사소한 일이 도움이 될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60이라는 시점이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100회 가까이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30회, 40회 넘게 더 살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몸과 마음 상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손뼉치기는 집안에서도 혹은 밖에서도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기분 내킬 때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뼉을 치는 것이 쑥스럽다면 혼자 있을 때라도 몇 번씩 크게 쳐보세요. 그 작은 진동이 몸에 잔잔한 자극을 주고 혼자서도 당당히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복식 호흡은 정말 강력한 습관입니다. 사실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 호흡으로 숨이 쉬어지는 걸 감지하면 아, 내가 정말 평소 이렇게 숨 쉬고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내 배가 이렇게나 부드럽게 움직이는구나 느끼게 되고 차분해지며 온몸이 가벼워지는 걸 체감합니다. 낮에 잠깐 자는 습관에 대해서도 바쁘기도 한데 어디 낮잠을 잔단 말이야 하실 수 있지만 10분이면 정말 짧잖아요. 생각보다 주위에 이 방법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가령 직장에서도 잠깐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분들이 있고 집에 있다면 아예 누워서 자명종을 맞춰두고 10분 뒤에 딱 일어나곤 하죠. 머리를 눌러주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바로도 머리가 지끈거릴 때 관자놀이 주변을 살짝 마사지해주면 훨씬 시원해지더군요. 자잘하게 진행되던 통증이 가라앉고 시야도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라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위외에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웃는 습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마음 한편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혹은 난 지금 너무 우울한데 웃기 싫다 싶을 때가 있다면 미소라도 지어보자는 식으로 살짝 입꼬리를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기분이 살짝 변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아, 이게 정말 힘이 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부부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알 만큼 알았잖아 하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고 서로 들어보는 태도를 기르는 건 정말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없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고 오해는 쌓이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상대방을 잘못 그리게 되니까요. 하늘을 보는 습관은 특히 심적으로 여유로움을 주는데 몸 상태에도 은근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고개를 들어 올리게 되어서 목과 어깨가 펴지고 동시에 기분이 조금 상쾌해지거든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지만 목을 쭉 펴고 시선을 멀리 두면 목 주위나 어깨 쪽이 굳어있던 것도 조금 풀리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복잡할 때 하늘을 보면 내가 너무 지엽적인 곳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스스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아, 이런 사소한 변화가 의외로 삶의 색깔을 많이 바꿔주는구나 하고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순부터라도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다는 점이에요. 사실 삶은 늘 지금부터 다시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나는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라도 해보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일상에서 똑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손뼉치기는 방송을 보다가도 문득 신이 나면 막 치면서 웃고요. 복식 호흡은 차에서 신호대기 중에도 가만히 배에 손을 대고 해보죠. 낮잠은 어렵겠지만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댄 채로 10분 쉰다든지 해요.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후에 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했던 기분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머리 마사지는 두통이 살짝 올라올 기색이 보일 때 쓰곤 합니다. 꼭 아플 때가 아니어도 집중이 안 될 때 관자놀이나 뒤통수 아래쪽을 꼭 눌러주면 생각이 좀 또렷해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기분이 되살아나더군요. 웃음은 사실 미소 정도로라도 나를 챙겨주려 애쓰고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는 어색하지만 가만히 미소 띤 얼굴로 대화를 이어가면 말투나 태도에서 부드러움이 묻어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된다는 걸 느낍니다. 부부 대화는 저도 평생 숙제 같아요. 바쁘고 힘들다고 대화를 건너뛰면 상대방이 서운함을 쌓아버리거나 저 역시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저녁에는 당신 얘기 듣고 싶어 라든지 오늘 있었던 일 좀 들려줘 라든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건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은 늘 우리의 머리 위에 존재하거든요. 구름이 가득한 날도, 해가 쨍쨍 내려쬐는 날도, 저녁 노을이 온통 붉게 물드는 때도요. 하늘은 매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데 우리가 잘 듣지를 않을 뿐이죠. 가끔 의식적으로 창문 너머를 혹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내 숨소리도 한번 돌아보고 이런저런 고민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제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어떤 동영상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국말 강연을 들으며 그걸 우리말로 해석해주는 채널 같았는데 순간 진짜 배움은 끝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배우고 익히려 하는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니 저도 새삼 에너지를 얻었죠.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작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또 누군가는 그걸 보며 삶에 대한 동기나 용기를 얻으며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돌고 돌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선순환의 흐름을 타는 거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 비슷한 에너지를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서 큰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손뼉 치기. 둘째, 배로 숨쉬기. 셋째, 짧은 낮잠. 넷째, 머리 지압. 다섯째, 웃음. 여섯째, 진솔한 대화. 일곱째, 하늘 바라보기. 사실 각각이 사소하고 단순해 보여도 하루하루 차곡차곡 몸과 마음에 쌓이다 보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60살 전후 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거듭해 볼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며 그때 이런 걸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조금이라도 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다독여주길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7가지를 마음에 담고 일상 속에서 직접 해보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여보면 생각보다 쉽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더 편안해졌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소소한 실천이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한 번에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걸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0이든 70이든 혹은 그 너머라도 우리의 날들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바로 우리의 작은 하루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더 듣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가까운 이들과도 이야기해보세요. 분명 서로에게 든든한 힘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책을 보다가 발견한 문구 하나가 오늘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5해가 지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뒤로 남기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쌓인 세월은 있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갈 날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는데요. 저도 우리 삶이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잔뜩 쌓여 있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작은 실천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꼭 해보시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놀라움을 한 번쯤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건 결국 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상해버려서 의욕을 잃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도록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전한 7가지 방법이 모두 그 돌봄의 일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쉬운 행동들이라 더 시도하기 좋을 테고요. 부디 이 글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꼭 다시 뵐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